202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13일 전국 1,300여 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치러졌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시험장에는 오랜 시간 최선을 다한 수험생들을 위한 응원의 함성이 이어졌습니다.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지난 12일 이재명 대통령이 첫 중앙지방협력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전국 광역시 도지사들과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는데 김진태 지사와 최승준 전성군수가 대통령에게 현안 사항을 직접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손꼽히던 시멘트 공장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가 중요한 자원으로의 변신을 꾀하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포집과 활용을 위한 CCU 메가 프로젝트가 강원도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태백시가 내년 1월 1일부터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버스 무료 이용 사업을 시행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202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13일 전국 1,300여 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치러졌습니다. 결과를 떠나 오랜 기간 최선을 다한 수험생들에게 진심 어린 박수를 보냅니다. 수능 당일 시험장 풍경을 정승환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시험장으로 향하는 수험생들에게 응원의 박수가 쏟아집니다. 후배들은 선배들의 선전을 바라며 목 놓아 준비한 구호를 외쳐봅니다. 경과! 가자! 쓰리! 진짜! 마지막 한 줄은! 끝까지 가보자! 파이팅! 파이팅! 노력했던 만큼의 결과를 꼭 얻었으면 좋겠고 오늘 하루가 형들한테 행복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문 앞을 지키던 선생님들은 담담하게 격려의 말을 전하며 제자들을 꼭 안아줍니다. 시험을 잘 치르길 바라는 마음은 모두 같지만 간절함은 수험생 못지않게 부모님도 큽니다. 시험장 앞까지 아들을 마중하고도 그 뒷모습을 담벼락 앞에 서서 한참을 지켜봅니다. 온 가족이 출동해 수능 대박도 기원했습니다. 이날 전국에서는 55만 4천여 명의 수험생이 시험을 치렀습니다. 강원도에서는 13,000여 명이 응시했습니다. 어제부터 쭉 지금까지 좋았고요. 일단 수능을 끝내니까. 그리고 제일 하고 싶은 거는 제가 게임을 좋아하는데 거의 한 반년 가까이 지금 참아왔거든요. 지금 수능 준비하느냐고. 그래서 게임을 좀 꼭 하고 싶습니다. 12년간의 장거리 마라톤을 끝낸 수험생들은 이제 새로운 출발을 준비합니다. 학부모와 선생님, 후배들은 모두 수험생들의 더 밝은 내일을 기원하며 힘찬 박수를 보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2일 취임 이후 첫 중앙지방협력회의를 개최해 광역시 도지사들과 협력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또 이날 청와대에선 대통령 주재로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들을 초청해 국정 설명회와 오찬을 갖는 행사도 마련됐는데요. 강원특별자치도에선 김진태 지사와 최승준 정성군수가 대통령의 현안 사항을 직접 건의하는 장면도 포착됐는데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이다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만나 서로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이번 정부 들어 처음 열렸습니다. 전국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은 지방 재정의 자율성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지특회계의 지방 지역 자율개정 예산 규모를 3.8조 원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10.6조 원으로 거의 3배 가까이 늘렸습니다. 아마 지방의 재정 자율성이 대폭 확대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지방 재정 부담 결정 과정에서 중앙정부가 사전 협의를 충분히 하지 않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현 정부 들어 추진된 민생회복 소비 쿠폰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등을 예로 들며 시행 시기와 지방비 분담 비율 등을 미리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걸 할 때 시도지사들이 그냥 등 떠밀려서 하는 것처럼 중앙에서 하는데 그냥 우리는 막 이렇게 등 떠밀려서 하는 것처럼 하는 거는 조금 이건 좀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이에 대해 대통령은 일리 있는 지적이라며 지방비 부담 문제는 협의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조건에 맞춰 시행할 자치단체를 공모했기 때문에 협의할 문제는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 초청 국정설명회와 오차는 이 대통령의 모두 발언을 시작으로 화기애애하게 진행됐습니다. 전국 농어촌 군수 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최승준 정선 군수는 군수들을 대표해 발언 기회를 얻었습니다. 당초 예산 제출과 관련한 시정연설에서 대통령께서 일극 중앙 체제를 극복을 하고 지방 분권의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해서 발전 방향을 제시해 준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최 군수는 고향사랑 기부제 세액공제 한도를 50만 원까지,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을 5억 원까지 확대해 줄 것과 농어촌 재생에너지 전력개통망 확충을 건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 이제 세액공제 1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늘리는 문제라든가 또 그 지방 소멸기금 지원기금을 1조에서 5조로 늘리는 문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재정당국과 협의를 해야 되는 문제인데요.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 대통령도 정부 차원의 지원 조직을 만들어 전국에 예외 없이 마을 단위로 재생에너지, 태양광 사업을 할 수 있게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그동안 골칫거리였던 시멘트 공장의 이산화탄소가 중요한 자원으로 변신을 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산화탄소 포집을 활용하는 CCU 메가 프로젝트인데요. 정부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급격하게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을 세운 가운데 강원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CCU 메가 프로젝트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거대한 뻥튀기 기계가 쉴 새 없이 돌아갑니다. 이 기계는 원통에 열을 가해 시멘트를 만듭니다. 11월 도민 속으로의 일환으로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강릉의 한 시멘트 공장을 찾았습니다. 공장에서는 시멘트 포대도 옮기고 직접 시멘트를 담는 과정도 경험해봅니다. 김진태 지사는 이 공장에서 추진 중에 있는 CCU 메가 프로젝트, 시멘트를 만드는 공정에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자원화하는 프로젝트 추진 과정을 점검했습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 정책이 빠르게 추진되면서 세계적으로 도입이 시급한 기술입니다. 실제로 앞으로는 국경을 넘는 선박에 대해 배출가스 규제로 친환경 메탄올을 연료로 하는 선박도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시멘트 제조 공장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친환경 메탄올과 리튬 배터리 제조 공정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강원 지역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지난 2022년 현재 5,364만 톤으로 이 중 약 80%가 시멘트 공장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장에서도 이번 CCU 메가 프로젝트를 통해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는 물론 원가 절감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라 시멘트에서 포집된 CO2와 폐리튬을 반응시켜서 탄산리튬을 제조 실증을 할 건데요. 이게 상용화가 되면 에코프로 그룹에서 실제 지금 탄산리튬을 수입하는 돈이 1조입니다. 상당 부분을 대체할 수 있고, 현재 강원 지역 두 곳의 시멘트 공장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등 관련 기관들이 CCU 메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예비 타당성 조사가 통과되면 본격적인 기술 개발이 진행됩니다. 강원 지역에서만 국비 1,520억 원 등 모두 1,900억 원이 투입돼 강릉과 삼척에서 본격적인 연구 개발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청정 메탄올로 만드는 대규모 국가적인 사업입니다. 무려 1,900억짜리 사업을 우리 이런 시멘트 기업들과 관련된 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지금 막바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꼭 그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도 열심히 같이 한번 뛰겠습니다. 시멘트 공장의 이산화탄소는 지금까지 우리나라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손꼽혀왔습니다.
하지만 CCU 메가 프로젝트를 통해 시멘트 공장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는 미래 신산업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자원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태백시가 내년 1월 1일부터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버스 무료 이용 사업을 시행합니다. 어르신들은 전용 교통복지카드를 통해 월 20회까지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일반 교통카드와 동일한 방식으로 현금 충전 및 사용이 가능합니다. 카드 발급 신청은 오는 24일부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며 12월부터 교통복지카드를 순차적으로 배부합니다. 인구가 줄면서 농촌에서는 해마다 빈집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빈집을 잘만 활용하면 지방을 떠난 청년들을 다시 불러들일 수 있을 거란 기대도 나옵니다. 이세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3년 전 충남 홍성에 정착한 30대 서울 토박이 청년 창업가. 빈집이 넘치는 원도심 골목에 터를 잡을 때만 해도 걱정이 컸지만 또래 창업가들과 청년 마을을 꾸리면서 도약을 꿈꾸게 됐습니다. 23년에 5팀, 24년에 11팀, 그리고 25년에 25팀, 그리고 내년에 이제 저희가 이번 주 저번 주에 이제 막 선발이 끝났는데요. 이제 10팀이 추가로 선발이 됐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또 사람들을 모집하면 또 사람이 생기겠죠. 그럼 40팀 이상이 저희 작은 원도심 골목에 모여 있다. 농촌의 빈집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도시에서의 삶에 지친 청년들에게 매력적인 거주지나 일자리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시각입니다. 다만 효과를 보려면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빈집을 조사하는 게 지역에 있는 전문 업체들, 지역을 잘 아는 업체들이 진행해야만이 정보가 정확하고 좋은 성과물이 나온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한 세제 및 금융에 조금 도움이 필요합니다. 정부도 각 부처별로 빈집 활용 정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년 창업과 연계한 지원책은 아직 걸음마 단계입니다. 김만희 대표님처럼 새로운 영역에서 새롭게 창업하는 로컬 창업가들에 대한 정책은 아직 저희 중기부의 전체 예산 구조 속에서도 그렇게 크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라이프스타일 로컬에서 혁신을 취하는 유니콘의 빅데스를 라이콘이라고 저희가 브랜딩을 했고, 토론회를 주최한 정치권은 빈집 활용과 청년마을 조성에 초점을 두고 입법이나 예산 지원에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청년이 주체가 되고 도시의 과밀한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농촌을 찾고 싶은 곳, 또 힐링할 수 있는 곳, 또는 유기적인 연대 장소로서 활용할 수 있다면 이 문제를 풀 수 있지 않을까. 지방 소멸 위기 속에 골칫거리로 전락한 농촌 빈집. 수도권 과밀의 이면에서 지방시대를 여는 열쇠로 재평가받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강원경찰청은 13일 수능이 끝난 가운데 겨울방학까지 청소년 선도 활동 강화 기간 운영을 진행한다고 13일 밝혔습니다. 학교 전담경찰관 등을 중심으로 이날 오후 6시부터 주요 청소년 밀집지대에서 청소년 선도 보호 활동을 진행합니다. 또 겨울방학 기간 동안 마약, 도박 등 청소년 중독성 범죄에 대한 예방 활동과 유해 환경 점검 활동도 강화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2025년 대한민국 관광도로 공모에서 정선과 삼척을 잇는 별구름길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모는 지난해 도로법 개정 이후 국토교통부가 처음으로 지정하는 공식 관광도로로 전국에서 6곳이 선정됐습니다. 별구름길은 정선 아리랑 시장에서 시작해 영월 만항제, 태백 구문소 등을 거쳐 삼척 미인폭포까지 이어지는 약 100km 코스로 폐광 지역의 산업유산과 지질자원을 연계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